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제약과 바이오 업종의 강세 덕에 하루 만에 870선 되찾았습니다. 그간 남북 경제협력 관련 업종으로 분류됐던 건설업종 등에 밀려서 주목받지 못하던 제약업종이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끈 것은 시가총액 상위 자리에 포진해 있는 제약과 바이오주들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나노스 등이 1%대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3%대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신라젠과 HLB와 메디톡스 등이 급등세 가져갔습니다. 이 덕에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업종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였던 어제 오전 장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제약과 바이오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분식 회계 논란으로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 위축시켰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63%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FDA로부터 제품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힌 영향도 미쳤습니다. 한편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도 2.72%나 올랐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정밀업종이 강세 보였던 어제 장이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가 제약과 바이오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영향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와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2에서 3%대 약세 보였고요. 자동차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와 만도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기관 투자자들의 연이은 매도세에 힘을 잃고 사흘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개장 직후 2480선을 돌파하며 기대를 높이던 지수는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며 오전장 내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전 11시 30분께는 반등에 나서는 듯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암시하자 상승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의 영향이었는데요.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언급으로 북한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코스피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246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북미 양측이 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계속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돌연 회담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328억 원, 개인은 하루 만에 사자로 전환해 851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2,057억 원 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24% 하락하면서 2,466.01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지수는 오전 10시 30분께 가파른 내리막을 탔으나 이내 낙폭 회복에 나서 870선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183억 원, 기관이 289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개인이 홀로 파란불 켜면서 1,417억 원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8% 상승하면서 873.3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업종별로도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2.21% 급락한 비금속 광물 업종을 비롯해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종이목재, 건설업 등이 가파른 내리막을 탔습니다. 반면 의약품은 2.68% 급등 마감했습니다. 의료정밀, 섬유일복, 통신업, 유통업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0.77% 내린 51,400원의 장을 마쳤으며 전날 급등했던 SK하이닉스도 0.7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삼성물산이 0.77% 내린 12만 9천 원의 장을 마감했고 지배구조 개편에 빨간불이 들어온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내리막을 탔습니다. 반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2.72%, 4.63% 급등하며 의약품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업, 종이목재업, 금속업, 비금속, 건설, 운송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펄어비스,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한 7개 기업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 호텔신라, 포스코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현대차, SK하이닉스, OCI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HLB, 신라젠, 제넥신 순으로 매수했고요. 기관은 BH, 컴투스, 제넥식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서울반도체, 아모텍, 유니테스트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메디톡스, 코스메카 코리아, 킨스롭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24일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7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1.01달러 떨어진 78.7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 급증이 유가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미 에너지정보청은 전날 18일로 끝난 주간에 원유 재고량은 전주 대비 58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17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WTI는 1.57% 하락한 70.71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 추진과 북미 정상회담 취소라는 양대 악재가 유럽 주요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50 지수는 0.57% 내린 3,521.7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내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쓴 공개서한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 하락하면서 24,811.76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02% 내린 7,424.43으로 마지막으로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2% 하락하면서 2,727.76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실적 호조와 유로 약세에 상승했습니다. 영국 증시 휴장 등을 투자자들은 기업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스위스 식품업체인 네슬레는 슈퍼마켓과 식당 등에서 스타벅스 커피와 차 브랜드 등을 판매하는 권리를 71억 5천만 달러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네슬레는 1.6% 올랐습니다. 에어프랑스는 임금 인상안 부결과 최고 경영자 사임 등으로 9.8% 급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92% 하락했습니다. 7,716.74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깍그 지수는 0.31% 하락한 5,548.45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94% 하락하면서 12,855.0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장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전일 대비 18.14% 하락한 2,447.87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전일 대비 15.35% 하락한 857.97포인트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장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전일 대비 100원 오른 5만 1,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 변동 없이 14만 원 선에서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26% 하락한 35만 2,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재 전일 대비 1.88% 하락한 23만 5천 원 선에서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입니다. 현재 롯데지주 전일 대비 100원 오른 5만 8,500원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전일 대비 0.38% 상승한 58만 4천 원 선에서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일 대비 2,000원 내린 3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03% 상승한 24,450원 선에서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CJ 옵쇼핑인데요. 전일 대비 1.12% 하락한 22만 1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79% 하락한 19,150원 선에서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400원 내린 21,050원 선에서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M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650원 내린 42,200원 선에서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현재 전일 대비 2.11% 하락한 6,960원 선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선은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 변동 없이 26,450원 선에서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ENN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45% 하락한 88,500원 선에서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현재 0.96% 하락한 51,800원에서 준비합니다. 네, 이렇게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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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24일 기관의 매도 공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에 코스피는 상승 개장했지만 기관의 매도 공세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9포인트 내린 2466.01로 마감했습니다. 나흘 만의 약세인데요.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의약품이 2.68% 올랐으며 섬유의복, 화학, 의료정밀, 유통업, 운수창고 그리고 통신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운송장비가 각각 2.21% 그리고 2.18% 내렸으며 종이 목재,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건설업 그리고 보험 등이 내렸습니다. 오는 25일 감리위원회를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FDA로부터 이 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제조 인증을 추가 획득했다는 소식에 4.63% 상승했는데요. 셀트리온도 2.72% 올랐습니다. 대신증권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중 2차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대규모 대중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6월 코스피 박스권 탈출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 870대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16포인트 오른 873.32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제약이 2.06% 상승했는데요. IT 종합, 방송 서비스, 인터넷, 정보기기, 그리고 IT 부품 등이 오른 반면 오락문화, 통신 서비스, 반도체, 비금속, 그리고 건설 등이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88% 그리고 3.04% 올랐습니다. 신라젠이 8.06% 올라 84,400원으로 마감했고요. HLB와 메디톡스가 5.6% 그리고 5.75% 올랐습니다. 반면에 CJ ENM, 컴투스, 카카오엠, 나노스 등은 상승했고요.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 그리고 제넥신 등이 내렸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1.1원 내린 1,07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바이로메드입니다. 바이로메드가 신경병증 치료제 BM202의 미 FDA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 지정 소식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MAT는 혁신적인 재생치료법의 개발과 승인 가속화를 위해 새롭게 만든 제도입니다. 첨단 재생의학 혁신치료제들의 신속한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인데요. FDA는 바이로메드의 지정 승인 서한을 보내 BM202가 당뇨병성 신경병증 질환 치료제로서 RMAT 지정 기준에 충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로메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현재 0.47%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25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하반기 해외 매출 회복에 따라 실적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해외 수주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른 주가 급등은 부담스럽지만 실적 회복과 해외 수주 개선을 바탕으로 한 업종 대표주로서의 재평가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견조한 국내 수주 바탕으로 2분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발전소를 포함한 사우디 조선소 등의 해외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현대건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전일 대비 13.93%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5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미스터블루입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에 미스터블루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믹스는 밤토끼 운영자 검거 소식에 밤토끼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동시간 대비 트래픽이 30% 가까이 상승했다며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터블루는 온라인 만화, 웹툰, 소설 등의 제작 유통과 만화 출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DNC미디어는 웹소설과 웹툰 전문 콘텐츠 공급업체로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등 온 오프라인 서점과 카카오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블루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스터블루 전일 대비 5.1% 하락한 3,72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FDA로부터 이 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제조 인증을 추가로 획득했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제조 승인 획득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FDA와 EMA로부터 총 3개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관계자는 독창적인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 공장 시공에 적용되던 3D 모델링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결과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공정의 복잡도는 수십 배 증가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염두에 둔 설계와 그동안 축적된 품질 관리 역량으로 단기간에 글로벌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2.51%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42만 8,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로 대체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하는 방안 검토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52.73포인트 내린 22,437.01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엔화 시세가 달러당 109엔대 후반을 추이하면서 강세를 기록하면서 수출 기업의 실적 약화 우려에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대만입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 대비 50.75% 올라주면서 1936.9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반도체 관련주의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 마감했던 대만 각권 지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4.31포인트 내린 3,154.6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오전 거래에서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전날의 종가 부근에서 머무는 모습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하락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16.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450.0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12.14% 하락했습니다. 861.1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업종별로 파란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11.27%나 떨어지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산업이 현재 약세입니다. 24.03%가량이나 급락하면서 3,750원이나 주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떨던 경협주들이 풍계리 남취재단 소식에 안도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현재가는 11만 7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신양회 또한 약세입니다. 23.25%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3,1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4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 보여주고 있는 남북 경협주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시멘트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24.08% 하락하면서 급락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3,750원에 하락하면서 44,7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시멘트주들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쌍용양회도 오늘 약세입니다. 14.72% 하락하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4,8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2,7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종도 약세입니다. 역시 남북 경협주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라 종목이 오늘 약세입니다. 22.35%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0% 넘나드는 하락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1,86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6,56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남광토건 또한 약세입니다. 22.29%가량 하락하면서 23%나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5,450원 정도 주가 밀리면서요. 19,0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성건설 또한 약세입니다. 16.86%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7%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385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 1,81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양건영 종목이 오늘 약세입니다. 14.34%로 역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15% 가깝게 주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2,445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계업종도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4.27%가량 주가 빠지면서 4%대 중반의 약세 흐름 시연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재 약세입니다. 17.22%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역시 급락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불안감에 하락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고요. 남북 경협주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86,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다스코는 오늘 약세입니다. 14.2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4%대 초반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54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9,2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중공업도 오늘 동반 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14.2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295원 정도 주가 내리면서 1,77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종이목재 업종도 오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3% 가깝게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업종지수에 하락 시연하고 있는 종이목재 업종,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산업이 오늘 약세입니다. 13.56%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3%대 중반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950원 정도 주가 밀렸고요. 12,8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솔 홈데코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13.22%가량 주가 하락하고 있는 장 초반 모습입니다. 275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1,8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승세 보이고 있는 업종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의약품 업종이 1.35%가량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성제약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1.04%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1,8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8,1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제약이 오늘 강세입니다. 4.81%가량 주가 오르면서 5%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제약 종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3.04%가량 주가 오르면서 3%대 초반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6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3,6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빨간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0.78%가량 주가 올랐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40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51,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장 초반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0.11%가량 주가 오르면서 0%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9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이 오늘 약세입니다. 0.4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소통하는 제약업계들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은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0.36%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위협에 역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하락하면서 13만 9천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볼 텐데요. 건설업종이 7.2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7%대 초반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였죠. 이화공영이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18.33%가량 주가 빠지면서 20%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98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88,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3일기업공사가 오늘 약세입니다. 6.56%가량 주가 빠지면서 7%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245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3,49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운송업종은 오늘 약세입니다. 6.7%가량 주가 빠지면서 7%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유성 TNS가 오늘 약세입니다. 11.3%가량 주가 빠지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49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3,855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선광 종목 또한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1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8%대 초반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29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속업종 또한 오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6.32%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스틸이 오늘 약세입니다. 실적 개선과 경협 기대로 강세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상승세 반납하고 있는 대동스틸 종목 21.18%가량 주가 빠지면서 현재가는 8,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명전기는 오늘 약세입니다. 20.58%가량 주가 빠지면서 21%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 급등 유망주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상승세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1,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금속 업종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6.16%의 업종지수 하락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멘트주들 역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가 20.99%, 삼표시멘트가 19.97%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2,870원 그리고 5,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S3 종목은 오늘 약세입니다. 15.4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1,6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9,5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세 큰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유통업종이 1.6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퍼시픽 보겠습니다. 6.48%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6%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5,7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0.04%가량 올라주면서 업종지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코텍 한번 보겠습니다. 4.45%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4%대 초반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1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8,1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CJ E&M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0.11%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1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89,9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0.77%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 절차 재개할 것 같은 메디톡스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입니다. 1.26%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31,2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3억 원 그리고 727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1,626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0억 원 그리고 13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52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현재 581계약 그리고 356계약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487계약 팔아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제시한 롯데푸드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라는 제목하고 있고요. 올 2분기에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롯데푸드 종목이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1분기에 편의점 즉석식품 매출 증가, 빈과에서의 신제품 호조와 가격 유지 정책 등으로 영업이익이 12.8% 증가해 17년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했습니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24.2% 증가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평택 H말 공장의 본격 가동과 수율 향상으로 인한 편의점 즉석식품의 매출 확대,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식자재의 성장과 수입 쇠고기 원로육의 적자 해소, 그리고 빈과에서의 가격 정찰제 효과 등 때문입니다. 이어서 롯데푸드 투자 포인트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롯데푸드의 18년 실적 증가를 이끌 투자 포인트는 바로 편의점형 즉석식품의 흑자 확대 가능성입니다. 2016년에서 17년 각각 30% 그리고 20% 성장했던 즉석식품 사업은 18년에도 판매 채널 확대 등으로 15%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17년에는 평택 HMR 공장 투자로 상반기 적자 그리고 하반기 소폭 흑자를 냈습니다. 올해는 제품 생산이 안정됨에 따라 영업 흑자는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육가공의 실적 반등 가능성입니다. 육가공은 냉장햄과 냉동 HMR 등 육가공 제품과 수입 원료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성장성이 큰 냉동 HMR은 매대 확대와 함께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냉동 HMR 확대를 위해 김천 공장에 1,200억 원 투자할 계획 가지고 있는 롯데푸드입니다. 수입 쇠고기 원료육은 17년에 원료육 가격 상승을 판가에 전가하지 못해서 적자가 났었는데요. 18년에는 수요 감소로 매출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원가와 판가의 연동제 실시로 적자는 나지 않을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자재 매출 증가입니다. 식자재는 자체 물류센터 구축과 전산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물동량이 확보되고 신규 거래 채널이 확대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두 자릿수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고려해볼 사항은 국내와 해외의 분유입니다. 국내 분유는 17년에 신생아 수가 감소했고 최저가 경쟁과 수입산 증가 등으로 매출이 15%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국내 분유의 성장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푸드는 무항생제 분유 집중과 이유식 시장 진출로 이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수출 분유는 17년에 중국의 한한령 영향으로 50%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도 좀 부진했습니다. 중국에서 배합비 등록은 이미 마쳤고요. 최근에 신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의 매출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롯데푸드는 17년에 부진했던 사업들이 18년에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전망입니다. 18년에서 19년 수익 예상 상향을 반영해 목표 주가 8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즉석식품이나 가공육 등의 부문에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롯데푸드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롯데푸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푸드 현재 전일 대비 0.55%로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72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푸드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이 유안타증권에 대한 리포트 제시했는데요. 거래대금 증가로 이익성장 지속된다라는 제목입니다. 거래대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증권시장 상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증시 거래대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거래대금은 향후에도 견조한 수준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시가총액의 경우 최근 단연간 신규 상장 주식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예비심사 청구 건수 또한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는 현대오일뱅크, 카카오게임즈 등 IPO 시장 호조가 예상되는 만큼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예상됩니다. 회전율 또한 현재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작년 5에서 8%에서 최근 12에서 13% 수준으로 상승한 만큼 회전율 또한 150에서 200%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 전망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거래대금의 증가로 상장 증권사 중에서는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에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브로커리지와 WM 부분에 직접적인 수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손익과 트레이딩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IB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상장 증권사 중 키움증권이 거래대금과 이익 상관계수가 가장 높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대금 변동 이외에 순이익에 영향 미치는 변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리포트는 얘기해주기도 했습니다. 2분기 현재 1분기보다 거래대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키움증권의 이익 증가 가시성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 15만 2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증권업종 내에서 탑픽 유지해줬습니다. 최근 거래대금의 증가를 고려해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을 12조 7천억 원으로 가정했고요. 증자를 통한 이자 손익 증가 전망도 반영해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다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업황 속에서 가장 큰 수혜에 입을 것으로 보이는 키움증권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현재 전일 대비 0.4%로 파란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 12만 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고요. 삼성 SDI 종목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중국 진입 장벽 완화 가능성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3일에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발표한 제1차 차량 동력 축전지와 수소 연료전지 산업 화이트리스트에 삼성 SDI를 포함한 국내 3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화이트리스트는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 업계에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추천하는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삼성 SDI를 포함한 국내 업체들은 2016년 말부터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하는 전기차 보조금 명단에서 배제되어 오면서 수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바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내 사업의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삼성 SDI는 중장기적으로 진입 장벽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돼 향후 신규 수주 확보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삼성 SDI의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전년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076%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특히 중대형 전지 부문의 견조한 매출 성장과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전자재료 부문의 정상화가 실적 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 중대형 배터리 부문의 실적은 자동차용 배터리 공급 증가와 함께 전력과 산업용 ESS 출하가 집중되면서 매출은 전분기 대비 약 40% 증가한 7,770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적자 규모도 전분기 대비 43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재료 부문은 반도체 업황 호조세와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삼성 SDI에 대해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유지해줬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은 각국의 정부 규제와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목표 달성 계획을 바탕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2025년경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20% 수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의 중대형 전지 매출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까지 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중국향 수출이 늘면서 2분기에 가파른 실적 개선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 SDI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현재 전일 대비 0.49% 올라주면서 현재가 20만 5,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제시한 만도 종목 리포트입니다. 원화 강세 등 요인으로 최근 부진한 실적 거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모습 이어갈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만도의 실적은 4월부터 현대와 기아차의 기조 효과로 1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지역이 회복되지 못하고 중국 지역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업황 악화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지난 동기 대비 0.5% 증가한 1.4조 원, 영업이익은 4.5% 감소한 53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33% 낮은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지역이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수익성이 높지 않고 고가 부품 비중이 높은 미국 지역은 현대, 기아차와 GM의 가동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률 예상치는 기존의 4.9%에서 3.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어서 만도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만도는 한라홀딩스와의 인적 분할 이후에 주식수가 줄면서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최근 5분의 1로 액면 분할 단행하면서 기존의 940만 주에서 4,700만 주로 주식수가 증가했습니다. 주가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한편 긴급 제동장치 등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의 적용이 중저가차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도의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완성차들의 업황 부진과 부품 기업들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투자 의견 홀드 제시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수익성은 부진하지만 장기 성장 전망은 또 밝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장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만도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만도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도 현재 전일 대비 1.65%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41,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만도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만도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5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쳤지만 향후 호주마와 트룩시마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30% 상승해 5,800원 오른 97,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 1분기 매출 1,284억 원, 영업이익 84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11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흥금융투자연구원은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면서도 램시마의 매출이 1,046억 원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고 트룩시마의 매출도 223억 원으로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태영건설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25일 공공이 아닌 민간이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면서 태영건설의 경쟁력이 가장 돋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태영건설은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63% 하락한 14,6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태영건설의 목표 주가를 15% 올린 23,000원으로 제시하고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 주가는 14,850원인데요.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잠정 폐지되면서 L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택지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이는 건설사, 시행사, 신탁사 주가가 낮게 평가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신도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행 개발 방식으로 변했으며 태영건설이 2020년대는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태영건설의 2017년에서 2019년 실적 성장의 근원은 광명, 전주, 창원의 신도시 사업입니다. 2019년에서 22년 실적에는 세종, 하남, 가밀, 수원 고등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2020년 이후에는 부천 오정, 대구 도남, 경남 양산, 그리고 김포 걸포 등의 신도시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유진 기업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25일 유진기업에 대해 수도권 레미콘 업황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유진기업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81% 하락해 710원 내린 8,3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의 지난 1분기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시멘트 레미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실적 요인은 원가 상승인데 레미콘의 경우 잔골재 가격이 25% 이상 상승했다고 하나금융투자는 설명했습니다. 굵은 골재, 즉 자갈의 가격 상승과 연계해서 고려한다면 레미콘 업체 전반의 원가 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생산 실적이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감익 사이클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하나금융투자는 레미콘 비즈니스가 시멘트와 달리 단가 인상이 가능한 만큼 4월부터 3%대 단가 인상을 실행해 2분기부터 소폭이나마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업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자가 선정되는 토목 사업들은 3차 국가철도망 계획상 장래에도 지속 발주가 예상되고 수도권 토목 시장 성장에서 레미콘이 최대 수혜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유진기업의 매출액을 전년 대비 20% 증가한 1조 5,500억 원,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1,452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컴투스입니다. DB금융투자는 25일 컴투스에 대해 신작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출시가 기대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컴투스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6% 상승해 2,900원 오른 18만 8,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연구원은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의 출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서 2분기 중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거쳐 사전 예약을 진행한 후 3분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이 컴투스의 대표작인 서머너즈워 수준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컴투스는 스마일랜더스 모바일에 대해 서머너즈워의 게임성에 액티비전의 인기 지적 재산권인 IP, 스카이랜더스의 캐릭터를 접목시킨 게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북미, 유럽 등에서 4년여간의 게임성을 인정받고 있는 서머너즈워여서 스카이랜더스의 인기 캐릭터들이 더해진 스카이랜더스의 모바일은 글로벌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원은 3분기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다운로드는 1,000만 건, 일매출 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기 IP 활용 신작을 출시해 컴투스는 비로소 원게임 회사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밸류에이션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입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동성제약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2.27% 상승해 1,950원 오른 18,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전일 대비 6.11% 상승한 4,08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나라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26% 상승해 200원 오른 6,3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오롱 머티리얼입니다. 전일 대비 3.30% 상승해 100원 오른 3,1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전일 대비 4.07% 상승해 43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40% 상승해 27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부산산업인데요. 전일 대비 24.03% 하락해 3만 7천 원 내린 11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호 AL 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21.54% 하락해 4,0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이스틸 보겠습니다. 하이스틸 3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0.99% 하락해 9,100원 내린 34,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인입니다. 다음 기업은 해인인데요. 전일 대비 20.16% 하락해 1,780원 내린 7,05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철관입니다. 동양철관 현재 3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일 대비 19.86% 하락해 2,2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 종목 LB세미콘 살펴보겠습니다. 등락률은 현재 27.78% 상승해 975원 오른 4,485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양지사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5.42% 상승해 1,900원 오른 13,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FC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5.74% 상승해 6,03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텍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4.63% 상승해 515원 오른 4,0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정바이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4.33% 상승해 3,9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IOK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3.73% 상승해 325원 오른 2,6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높은 종목들입니다. 코스닥 시장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현재 전일 대비 21.30% 하락해 1,265원 내린 4,6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전일 대비 20.19% 하락한 8,34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스틸인데요. 대동스틸 현재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9.82% 하락한 8,8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이스터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9.29% 하락한 2,700원 내린 11,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공언했었죠. 이에 대한 내용과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언급까지 해준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24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 간에 잡음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지속했던 경협주들이 큰 난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익히 알려진 협상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미 최근의 무역 갈등 이슈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중국과 유럽 등을 상대로 강력한 무역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상대 측을 도발하지만 이후 조금씩 조정하면서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얻는 것인데요. 최근에 조정식 나타났던 미국과 북한 간의 노이즈에서 또다시 그 협상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4월 27일에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이 가히 파격적이었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랬지만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전혀 파격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경제협력 내용의 전부였다고 짚어주기도 했는데요. 물론 정치적으로 파격적이기 때문에 향후의 경제협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의 경제협력 실체는 2007년과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짚어줬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와 상관없이 경협주들의 주가는 조정을 겪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무역 갈등 이슈에서 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방식을 한번 보면요.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긴 했지만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변 이슈들을 강하게 건드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 남겼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라 이런 말 남겼는데 이 문구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전망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끝날 때까지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앞으로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줬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모습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리포트에 조언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시작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